안녕하세요. 맛집회사니까 서유소 원장입니다. 여러분,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눈 구조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약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동양인들은 약간 여기가 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넓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펑퍼짐하고, 서양인들은 에얼리언처럼 좀 기괴하긴 하지만 서양인들은 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긴 거야. 이런 두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사각턱이라고 얘기할 때 안젤리나 졸리 거의 뭐 90도 사각턱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좌우로 압축이 돼 있고 앞뒤로 길기 때문에 사각턱이 완전 90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갸름하다, 사각턱이 없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얼굴의 형태가 눈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동양인의 눈과 서양인의 눈은 그 뼈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도 달라요. 평균적으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안구만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상이 이렇게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눈썹뼈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구만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눈썹뼈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요 사이의 거리가 좁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빠지잖아요. 지방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쌍꺼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우리 만져질 수 있어요. 이 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이 여기 요거가 여기예요.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안구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근데 여기는 푹 꺼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쌍꺼풀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주름이 되는 거지. 뭐 쌍꺼풀이라기보다는 주름이라고 표현하기 더 맞겠죠. 그런데 그 주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게 생기겠죠. 그리고 높게 생기겠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두상이라든지 얼굴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로 인해서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 어떻게 돼요? 동양인들은 이렇게 넙대대한다고, 좌우로 이렇게 길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이랑 약간 다르죠. 같은 돌출안을 보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쉽게 꺼지지가 않고 눈썹뼈가 서양인들만큼 이렇게 튀어나오지가 않으니까 뭔가 우리가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는 라인 자체가 서양인들처럼 높고 두껍고 푹 꺼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몽고주름이랑 연결이 되는 얇고 살짝만 보이는 이런 식의 라인들이 동양인들한테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쌍꺼풀 수술을 이제 거기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의사분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눈, 이 서양인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적합한 눈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동양인 눈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의 기준 자체가 우리랑 약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 잡겠어요? 두껍게 잡겠죠. 전형적인 동양인의 눈이죠. 그리고 처져 있는 눈이고 요 사이의 거리가 좁지만 늘어진 피부가 되게 많고,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꺼지니까 이렇게 겹이 생기긴 했지만 서양인들처럼 막 그렇게 팍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서양인들처럼 여기에 있는 요 겹주름에다가 쌍꺼풀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색한 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 2020년도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에 너무 쌍꺼풀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쌍꺼풀 수술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좀 나랑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라인인데 동양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라인을 두껍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소세지가 되고 점막이 더 들려 보이고 또 쌍꺼풀이 더 두꺼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리부리해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두껍게 할 생각을 조금 버려야 돼요. 그냥 얇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최선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두껍게 했을 때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약간 보이는 속상 정도가 좀 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라인은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요선 보이시죠? 요선이 적합했던 거예요. 반대쪽에서 보면은 여기 몽고주름 여기 보이시죠?
요선이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라인을 낮추는 게 맞아요. 우리가 두 줄 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위에 쪽에 라인을 좀 풀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피부를 잘라서 라인을 낮추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쌍꺼풀 잡으실 때 라인을 두껍게 잡으면서 지방도 좀 뽑은 것 같고 피부도 좀 잘라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여유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팽팽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유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막도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를 자르지 않고 라인을 낮추는 이러한 두줄 따위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에다가 지방 같은 거를 이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전에 지방을 너무 많이 뽑아서 여기가 꺼져 있는 듯한 양상이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배 같은 데에서 지방을 뽑아가지고 이식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여기 이렇게 좀 꺼져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집어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에러들이 꽤 있어요. 문화와 약간 관습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미의 기준이 약간 다른 것도 있겠고,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사시는 동양인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재수술하러. 거기서 베버리힐스나 뭐 이런 데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서양인들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좋죠. 그런데 약간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에러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라인보다는 우리는 얇은 라인이나 또렷한 눈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수술을 해야 되지 쌍꺼풀이 두껍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쁜 눈이 될 수 없다.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